킹콩님들 안녕하십니까?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임정훈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정유경입니다. 투석 환자를 위한 식이교육 1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투석 환자를 위한 식이교육 2편, 영양관리와 칼륨 관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럼 교수님, 영양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투석으로 인한 체조직, 단백질의 손실을 막기 위해 본인에게 필요한 열량을 알아야겠고, 열량에 해당되는 식사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장 열량에 대해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1일 권장 열량은 체중의 30에서 35를 곱한 양인데요. 예를 들어 70kg의 남성의 경우에는 2100에서 2450kcal가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하루 열량이 되겠습니다. 혈액투석 환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복막투석 환자는 어떤가요? 혈액투석과 달리 이 복막투석 환자의 체중 증가는 사실 투석액에 포함된 당분의 흡수에 의해서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복막투석 환자의 1일 권장되는 열량에는 투석액으로 흡수되는 열량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즉 필요 열량에서 투석액의 열량을 뺀 만큼 이 최종 권장 열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70kg의 남성이 복막투석을 시행하는데 이 투석액 1.5% 용액을 하루 4번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2100에서 2450kcal에 투석액의 열량 300kcal를 뺀 1800에서 2100kcal가 권장 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막투석액 1.5% 용액 2리터에는 대략 80kcal가, 2.5% 용액 2리터에는 대략 140kcal가, 4.25% 용액 2리터에는 대략 230칼로리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분들은 고농도의 복막투석액을 사용하면 할수록 열량 섭취도 따라서 증가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막투석 환자분들은 체내 수분 및 염분 관리도 함께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복막투석은 체내 수분을 더 많이 제거하려면 고농도의 투석액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때 열량 섭취가 증가될 수도 있고 고중성 지방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관리와 저염 시기도 함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단백질은 보통 근육을 만들고 면역을 구성하고 조직을 재생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백질의 섭취는 이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노폐물, 요독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의 섭취는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투석 환자분들은 이 단백질 일부가 투석할 때 소실되기 때문에 투석 전보다는 필요한 단백질 양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투석을 하면 단백질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양으로 따지면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걸까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체중 1kg당 약 1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cal라면 70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1kg당 0.6g의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 치료를 하고 있다면 1kg당 1에서 1.3g 전후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요. 육류 40g, 생선 50g, 계란 1개, 두부 80g을 우리가 단백질 식품 한 토막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를 섭취하면 단백질 8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하루 2토막 정도, 혈액투석, 복막투석 환자분들은 매끼 1개에서 2토막 정도를 섭취해서 하루 총 4-5토막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인과 칼륨은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네, 먼저 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뼈와 치아를 구성하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감소하면 이 인의 배설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축적되는 인은 혈액 속에서 칼슘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또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부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고 뼈에서 칼슘이 나오게 되면서 서서히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나 골절 같은 여러 골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인을 어느 정도는 투석으로 제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과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인 관리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투석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투석 환자분들의 인의 배설은 콩팥이 아니라 투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 모두 어느 정도로 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환자분들은 하루 인 섭취는 800에서 1000mg으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이는 대부분 식품을 통해서 섭취가 이루어지는데요. 투석 환자분들이 영양 결핍이 되면 이 투석 전 인 수치가 정상 이하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혈청 인 수치를 보면서 고인산 혈증이 있다면 저인산 식이를 꼭 하셔야 되고 반대로 저인산 혈증이 있다면 식사를 좀 더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유지해야 되는 적정한 인 수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혈청 인 수치는 3.5에서 5.5mg/dl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인 수치를 확인하면서 시기를 조절해야겠고, 이 높은데 시기만으로 조절이 안 된다면 이 인 결합제를 꼭 같이 복용하면서 조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이 그럼 대부분 음식으로 섭취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음식에 그럼 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이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에 함께 많은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석을 하면 단백질이 손실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어느 정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 섭취는 높이면서 인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단백질 1g당 인의 함량을 나타내는 인단백 비율입니다. 만약 투석을 하고 계시다면 인단백 비율이 12mg/g 이하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흰자의 경우에는 인단백 비율이 1.4mg/g, 소고기, 돼지고기의 육류는 10mg/g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은 양질의 단백질은 섭취하면서 인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네, 이 칼륨은 콩팥 기능이 낮아질수록 배설이 되지 않아서 체내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칼륨은 정상 범위 이상으로 높아지며 근육의 마비, 부정맥, 그리고 심장마비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무서운 합병증인데요. 그런데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투석을 통해서 칼륨도 제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투석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혈액 내의 칼륨 수준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어 반드시 칼륨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은 저칼륨 식이와 약제를 통해 칼륨을 정상 범위로 조절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칼륨은 채소와 과일에 보통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녹황색 채소와 상추, 시금치에 많고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토마토, 키위, 복숭아 같은 과일에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마와 감자, 검정콩에도 많습니다. 칼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이상 담궈 놓은 뒤 조리하거나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줄기나 뿌리보다 잎사귀에 칼륨이 적으니 이 줄기나 뿌리를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킹콩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투석을 하고 있다면 투석 전보다는 잘 드셔야 됩니다. 적절한 열량과 단백질의 섭취로 근손실과 영양 부족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칼륨과 인은 투석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담당 투석 전문의 선생님 또는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나에게 가장 맞는 식사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